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주 깊고 큽니다. 갈수록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만 1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까지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고 정부는 제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제주시 한천 주변. 아수라장으로 변한 집안에서 장판지와 가재도구들을 꺼내느라 분주합니다.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순식간에 잠겨버린 겁니다. 태풍 나리 이후 9년 만에 또다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답답하고 지금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진짜 일날 힘이 없다고. 일도 못 가고 지금.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어들이 죽은 채 떠 있고 폐사한 광어들을 수거하는 작업은 끊이질 않습니다. 강풍에 정전되면서 출하를 앞둔 광어들이 무더기로 폐사한 겁니다. 잠정 피해액만 4억 원. 파도가 많이 세, 얼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국내에서 들어오니까 좀 멀리 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114억 8천여만 원.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억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일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제로 하고 모든 걸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태풍 차바 복구 작업에는 첫날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로 제주도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지원하고 복구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도 내 121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애월 고등학교는 지붕이 파손됐고 새석이 초등학교는 교실이 침수됐으며 오현고 등 4개 학교는 정전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교육시설 공제회를 통해 수리비를 지원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천 복개 구간인데요. 9년 전 태풍 나리 때도 범람하는 바람에 일부 복개 구간을 철거하긴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제주시 한천 하류 지역. 콘크리트로 덮인 복개 구조물 아래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구조물 기둥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 더미가 뒤엉켜 걸려 있습니다. 복개 구조물 상판 가장자리에도 떠내려온 나무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이런 수중보 수백 개가 불과 5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돼 있으면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9년 전 태풍 나리 때도 물이 빠지지 못해 범람했고 복개 구조물 상판 일부가 터져버렸습니다. 구조물을 통째로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제주시는 터져버린 상판만 철거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공간이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은 또다시 복개 기둥에 막혔고 상판이 철거된 부분으로 솟구치면서 아래쪽에 있던 차량들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천이지 이 복개 된 이 구조물 밑에는 댐입니다. 댐이기 때문에 거의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하천을 덮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는 복개천만 6군데. 9년 만에 똑같은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공공시설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재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지하층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60mm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지하층 1,500제곱미터가 침수된 겁니다. 수장고가 침수되고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2주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층으로 빗물 유입이 쉽게 되는 건물 구조인데다 배수구 용량이 작은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위에서 이제 모아진 물들을 집수구로 직접 뺄 수 있는 고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지하 1층에 턱을 만들어서 호구 주변에 했다 그러면 그 턱을 설치해서 물줄기를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준공 2달 만에 강풍에 지붕이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은 2년 만에 다시 지붕이 뚫렸습니다. 초대형 태풍에 견디도록 설계됐다지만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면서 부실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날라갔구나 생각했죠. 이게 뭐 체육관 지으면서도 공사를 하면서가 문제인지 그건 진짜 똑바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100여 곳에 피해액만도 30억 원.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기록적이기도 하지만 안일한 대처와 부실에 공공시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 지역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 21건 가운데 20건이 제주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 본향당의 신목과 연북정 등 제주도 민속문화재 10건이 파손됐고 천연기념물인 영실 진입도로도 훼손됐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전기와 수돗물이 아직도 끊긴 집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신고하려고 한국전력이나 행정시로 전화를 해보면 항상 통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복구가 될지 안내를 받을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전기공사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낸 뒤 강풍에 끊어진 전선을 교체합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전기 공급이 안 돼 원화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전 피해를 입었던 5만여 가구 가운데 2천여 가구는 복구가 안 돼 이틀째 불편을 겪었습니다. 123에 전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핸드폰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한 사람도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도 못했고. 고압선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가정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저압선은 신고 전화가 불통되면서 복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35만 콜에서 약 40만 콜이 들어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다 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 전 직원이 이틀 동안 전부 근무하면서 정수장까지 정전되면서 수돗물 공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시 이도동과 도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목통이잖아요. 그러면 안내 멘트라도 며칠까지 어디 동이 불편하겠다 이런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 속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정상적인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작업이 공기 빼는 작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잦은 제주에서 기본적인 정보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재난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산에서 인명 구조에 나섰다 실종된 제주 출신 20대 소방관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도 제주에서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 서하경 기자입니다. 거센 강물 속의 한 자동차에서 29살 강기봉 소방사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급류에 맞서 안간힘을 쓰며 주변의 타이어나 나무를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강 소방사는 버티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강 소방사는 어제 고립된 차에 사람 2명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구조대원 2명과 함께 회화강변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은 없었고 구급차로 되돌아가려던 순간 불어난 강물이 구조대원들을 덮쳤습니다. 동료 2명은 간신히 급류에서 벗어났지만 강 소방사는 실종 11시간 만에 강기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예. 특히 뭐 다른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동료니까 그냥 뭐 막막했습니다. 강
장 소방사의 아버지도 같은 소방관 출신. 아버지는 인명구조 의지가 투철했던 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뭐 119면은 당연히 나무 구하러 다니는 게 뭐 직업 아닙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 현장에 몸을 던진 임용 1년 6개월 신참 소방관의 의로운 희생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량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밤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하늘빛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까지 내려가 다소 서늘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24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한낮 늦더위도 한풀 꺾이겠고요. 동부 지역은 종일 23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아직까지는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섬적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해상에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으니까요. 급격스러운 기온 변화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호텔에서 울산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17살 이모양 등 29명이 구토와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어제 낮 식당에서 뷔페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 한 특급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23살 A씨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 40분쯤 서귀포 시내 한 호텔 복도에서 투숙객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제주관광공사 지정 면세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입지를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JDC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국은행과 제주본부가 태풍 차바로 침수된 화폐에 대해 특별 수납과 화폐 교환을 실시합니다. 특별 교환은 오는 14일까지 도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할 수 있고 손상된 화폐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술에 취한 채 화물선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선장 73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인 상태로 포항선적 1,5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다 정박 중이던 여객선 3척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등록 없이 젓갈을 제조한 혐의로 64살 박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창고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리젓과 멸치젓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젓갈 22톤을 압수하고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